여기 낙동강, 네, 금호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가 다 평야지대 맞습니다. 이렇게 쭉쭉 다 형성이 평해. 되어 있고 여기가 음. 대구, 경산, 영천 여기가 경주잖아요. 네. 경주입니다. 위치가 딱 이 경주로 들어가는 관문 앞에까지 이렇게 형성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주변에 이런 비슷한 규모 또는 더 큰 규모의 저수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청지의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큰 저수지 같진 않거든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음. 이 관련 논문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역사 뉴스 집중 토론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태왕님과 마구니님이 합동으로 발표를 할 건데, 영천 청제비라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브이로그까지 찍어왔다고 합니다. 두 분의 합동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군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거는 영천 청제비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영천에 있는 청제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비석인론데, 이거를 제가 10월에 갔다 온 거를 저의 게으름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일단은 편집해 놓은 거 편집본으로 일단,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찍어 놓은 거를 일단 공유를 할게요. 일단 제가 이때 동대구에서 경산까지 전철을 타고 이동을 했고요. 어, 여기가 이제 대구 지하철 종점일 거예요, 아마. 하늘이 되게 막네요. 이때 갔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차량으로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차량으로 여기가 대구긴 한데 경산시 소재여가지고 경산에서 약 20분 정도 차량으로 청지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가시고 보면은 일단은 청지비가 위치하는 부근이 이제 현재 영천 도남 농공단지라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가 공단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있는 곳이 영천 시내에서는 약 남쪽으로 7, 8km 정도 떨어진 곳을 소재하고 있고요. 청지비 주변은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녹지 공원처럼 조성을 해놨습니다. 음, 그래도 길이 깔려 뭐, 있네요. 딸려 있죠. 다행이죠. 없는 데가 더 많은데. 여기서 쭉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청지비가 있는 곳과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을 담아놓은 저수지가 그 바로 위에 있거든요. 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야트막하네요. 야트막한 그냥 구릉지 같은 거를 아, 조성을 해놨어요, 이거를. 살짝 경계가 형성이 있구나. 이것도 근데 아마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네, 중간에 한번 꼬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렇죠. 정비, 여기 예전에는 정비하면서. 산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봤던 게 일단 청제 이 저술 면적 자체가 11만 제곱미터고 저수량은 오, 50톤이라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현재도 이 지역 용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음, 일단은 정비가 잘 됐다. 영천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천이라는 데가, 어, 고대 신라 때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고, 그리고 신라 왕경으로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삼국시대에는 백제나 고구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린 일이 없었죠. 여기가 밀리면 신라는 끝장이니까. 실제로 신라 하대 때, 어, 45대 신무왕 때, 신무왕이 장보고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별구버에서 이 전왕이 민해왕과 마지막 극전을 벌이는데, 달구버를 통해가지고 갈 수 있는 루트가 영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구벌에서 왕의 군대를 격파한 다음에 바로 영천에 지나가지고 경주를 갔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0세기 후삼국 시대가 되면은 후백제가 당시 영천이었던 고을부를 습격을 하고 곧바로 경주로 밀고 들어가서 경양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허석정에서요. 그만큼 이 영천이라는 지역이 신라로서는 정말 이제 왕경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셈이었던 거죠. 여기 있는 비문도 제가 찍어 오긴 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태왕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약간 좀 막간에 그걸로 해가지고 드론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올려봤었는데, 음, 일단은 요 위에 이렇게 있는 저수지 모습이 있고, 저수지 근처에서 보면은 여기 밑에 도로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저수지 밑에는 도로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 길 쪽으로 따라가지고 가면 여기가 경주입니다. 경주로 통하는 길이고, 경주 방향, 그러니까 청제비 기준으로 경주 월성까지 36km.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하면 30분에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도보로는 9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36km면은 그래도 하루 안 되게 혹은 반나절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주와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 청제비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 강 지류가 이 금호강입니다, 이게. 이 금호강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대구가 나오는데 대구시청 기준으로도 36km가 걸리니까 그 대구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이곳이. 여기는 이제 신라가 처음에 이제 국가를 형성했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멸망을 한 당시에도 이곳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개략적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태왕님께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입니다. 그 방금 봤던 그 영천에 있는 청제에 대해서 비석이 세워졌는데요. 그 마구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여기 이 저수지가 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졌다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그 증거 자료가 이 청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약간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어가지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 하는 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그 영상에 보셨다시피 여기에 비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좀 약간 잘 다듬어진 그 왼쪽에 있는 비석, 그다음에 좀 오래돼 보이는 어떤 비석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비석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왼쪽에 있는 비석이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그 비석입니다. 이 이름이 청제라는 거는 이 호수, 그 저수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청제비는 이 저수지를 만들고 어떤 수리하는 과정을 기념해서 만든 그 비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천 지역에 있는 청제라는 저수지를 만들고 수리한 그걸 기록을 담은 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비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비인데요. 이 비가 앞면 뒷면으로 해서 총 두 개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오래된 그 기록은 536년 버프망 23년에 제작되어 있는 걸로 이제 그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에 보면 병진령 2월 8일에 큰 저수지를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에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만들 때 7,000명의 어떤 사람이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저수지를 만드는 공사의 책임자로서 신라의 어떤 그 왕경 수도에서 파견돼 있던 관리가 이 담당해서 이 인부들을 끌고 이 저수지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요. 798년에 당나라 덕종의 연호인 정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청제비 가운데서도 정원명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청제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500년이니까 한 2, 3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수지가 좀 무너지고 수리가 필요하니까 이걸 다시 수리하고 만들었다라는 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서에서는 이제 그 인원수가 7,000명이었는데, 이때는 14,0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보다 많은 어떤 그 인원을 동원해서 저수지를 수리할 만큼 국가의 어떤 행정 체계가 굉장히 발전됐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1688년 숙종 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쪽에, 가장 위쪽 상단에 보시면
중립비라는 그게 굉장히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이 중립비라는 게 뭐냐면 그 한자어 중에 거듭 중자, 세울 입자를 써서 청제비를 거듭해서 세운다라는 그 뜻입니다. 원래 그 앞서 봤던 신라 시대 때 그 청제비가 이 조선 시대 때 왔으면 뭔가 없었나 봅니다. 근데 여기에 있던 관리가 이 땅을 파보니까 이 조각이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 신라 시대 때 만들었던 청제비가 그 있던 게 발견됐고 그것을 다시 꺼내 가지고 다시 접붙여서 이것을 다시 기념해 가지고 중립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렇게 두 개의 비가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네. 청제비에 대한 설명은 이상입니다. 대역죄인이다. 네. 마구니님과 태왕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구니님은 이렇게 브이로그로 본인이 직접 가서 이제 찍으신 거죠?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본 것 같습니다. 다들 영천 청제비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각자 자유롭게 질문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비석 같고, 저는 진짜 오늘 처음 들어본 비석이거든요. 맞아요. 많이 안 알려진 비석이에요. 저도 처음 네. 들어봤어요. 네. 형제란 저수지도 처음 들어봤는데,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이나 그런 때 배웠던 건 이제 김제에 있는 벽골제 아니면 뭐 개천에 있는 의림지, 의림지 그런 게 아마 고대부터 만들어진 저수지고 농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상당히 재밌는 게 그런 의림지나 뭐 벽골제 같은 거는 기록이 없잖아요. 비석도 없고. 근데 청계는 비석깔이 이미 버풍왕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재밌는, 신라가 상당히 이 청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데, 청계가 어떤 내력에서 만들어졌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때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삼국사기에 보면 그 버풍왕 이 청제비가 세워질 뭐 한 몇 년 차이로 해서 전국에 있는 저수지를 수리하라고 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수리하는 그 저수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 청제비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마고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만큼 신라가 이 영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방어라든가 개발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것을 뭔가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그럼 뭐 수도 경주를 좀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네, 책임질 수 있는 곳이라는 네, 거겠죠. 맞아요. 왜냐면 아까 그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그 금호강이 그 그쪽 사시는 분들 잘 아실 건데 그 영천, 경산, 대구 이렇게 해가지고 낙동강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 줄기 중에 가장 큰 게 금호강입니다. 이 금호강 보면 제가 대표적인 어떤 우리나라 분지 도시로 대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산, 영천 지역도 다 분지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금호강을 따라서는 그 주변 지역이 평지가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이 되게 많잖아요. 막 골고리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기는 그렇게 유리한 넓은 평야지대가 별로 없어요. 하고 예전에는 그쪽이 또 저습지 지대여가지고 이런 뭐 물에 잠기는 지대가 많아서 농지 개발이 좀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천, 경산, 대구 이 지역은 그런 평야지대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서 개발이 좀 더 수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풍왕 시기 때 왜 그러면 이 청제를 만들었냐 하는 것도 그런 농업 개발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신라의 본격적인 농업 개발을 보여줬고 그 시작으로서 영천 지역이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산 얘기가 나와서 아는데 제가 얼핏 예전에 읽었던 기록으로는 김유신이 아마 암양주 도독
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암양조가 경산일 때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중요했던 지역인 것 같네요. 마고니님 저기 왜 가신 거예요? 저기에요? 저 출장지 숙소여가지고 아, 좀 가까운 데여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갔죠. 그렇군. 그리고 그때 한참 이제 대왕님이 청제비에 관심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볼까 해서 가봤어요 그때. 아, 그럼 원래 관심사는 태왕님이 관심사가 음.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제가 말했더니 이제 근처에 있어가지고 마구이님이 마침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가셨죠? 혼자 갔죠. 그때 마침 또 혼자 내려와가지고 뭐 일행이 있었으면 같이 못 갔을 텐데 혼자 가가지고 보고 갔죠. 여기가 차를 끌지 않고는 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차 아까 없으면 못 가요.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보니까 되게 외곽 지역이고 버스도 안 다니기 진짜 어려운 곳이어가지고 저도 지금 차가 없어서 여기는 항상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곳이었는데 브이로그를 보니까 되게 생생하게 잘 봤어요. 내비에 찍히나요? 찍히기는 정확히 찍힙니다. 자, 오. 도로도 있고 대신에 내려가지고 한 2분, 3분 걸어가면 되니까 바로 앞에까지 가는 거죠. 조수지가 되게 넓죠. 실제로. 엄청 넓네요. 아까 보니까 네. 뭐 담수량이 50톤? 인게 이런 네. 그 많은 거 아닌가요? 뭐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 개념을. 그래도 조선시대 네. 때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조선시대까지 활용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수비 세운 것 자체가 활용했으니까 이거를 그렇죠. 맞아. 중요하게 네. 봤으니까 했겠죠. 맞아요. 그 중립비는 대충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조선시대 때 되었진 아까 때.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 영천청제비가 바닥에 묻어 있는데 그걸 다시 꺼냈고 누가 네. 꺼내가지고 뭐 발견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세웠고 누가 세웠고 그래서 이걸 뭐 기념해서 세운다. 라는 그 정도 내용밖에 없어요.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떻게 사용했다 이건 없는 거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치적이 하나 생겼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의 그렇죠. 그런 거를 수령이 기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음, 수령의 자기 치적비죠, 한마디로. 아, 그 지방 쪽에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약간 본인들이 생각하기 뭐 오래된 사찰 터거나 아니면은 뭐 성 터거나 그런 데 가면은 여지없이 조선 후기에 쓰는 그런 뭐 공적비들 공덕비 그렇죠. 그런 게 쫙 서 있어요. 뭐 공주 공산성에와도 쫙 있고 그게 아니면은 제가 전에 창녕 갔을 때도 창녕에 어디가 갔는데 그 공원 공원에. 안에 맞아요. 공덕비가 그냥 따로 서 와, 있더라고요. 개도님 뭐, 네, 사실 제일 먼저 물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병진명 있잖아요. 네네, 병진명. 네네. 근데 그게 앞뒤로 있는 거예요. 병진명이랑 정원명이. 네, 맞아요. 근데 하나의 우리가 돌에 지금 앞뒤로 있는 거예요. 앞뒤로.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그 원성왕 때 그 뒤에 만들어진 거고요. 뒷면에 이제 그 원래 그 536년 그 법흥왕 때 있었던 그 병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네. 병진년에 했던 거를 네. 뽑아가지고 다시 새긴 다음에 다시 받고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신라 시대 때는 아마 그게 비석이 제대로 남아 있었겠죠. 왜냐면 왕의 명령으로 만든 비석이다 보니까 네. 그 앞면에 새겼는데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새로 만들지 않고 뒷면에 이제 왜냐면 이게 비석이 이게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이 호수를 다시 만들었다 하는 거니까 최초로 만든 기록에 있는 뒷면에다 뭔가 다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새긴 것 같아요. 보통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 것 같은데 그거를 하나에다가 그렇게 새겼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한데 그렇죠. 이렇게 연달아서 새긴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보통 하나의 활용, 맞아요. 다용도로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통 하나의 비석에다 하나의 내용만 담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을 그렇게 한 건. 근데 재활용한 경우도 왕왕 있긴 해요. 비석들 중에서. 환승비들 중에서도 처음에 만들었다가 한 10년 뒤, 20년 뒤에 이제 다른 뭐 그거랑 관련된 다른 내용 새기는 경우도 있고 그건 있겠죠. 그쵸. 그건 네,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몇백 년 뒤에 조선시대 때 이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또 새긴다.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진흥한 순수비에도 그 김정희가 자기가 발견했던 기록을 연매에다 새기고 뭐 이랬거든요. 그건 나쁘게 말하면 낙도 아닌가?
낙서죠, 그- 낙서. 이게 정말. 유물 이게- 훼손 아니에요? 유물 훼손? 나 갔다, 박 김정희 같이 친구랑 갔다 옴 해가지고 몇 년에 갔다, 막 이거 어, 낙서죠, 낙서. 근데 또 지금 보면 이제 역사적 인물이 이제 했다면 기록이 된 거고. 그래서 예. 유명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치님이 어디 가가지고 저기 가면 뭐 불국사에 있는 거기 뭐 석가탑에다가 하치 다녀오함 한 이게 나중에 그게 될 수 있잖아. 아니, 그러기 전에 일단 맞아. 경찰서에 감을 잡혀가겠죠. 교사 한번 쓰고.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하버드대에 보면 그게가 대통령들이 되게 많이 배치 출신이잖아요. 근데 아. 역사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기숙사에 있는 그 벽이라든가 침대 가구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기 이름을 다 새긴대요. 언제 유명해질지 모르니까. 아,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근데 금성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기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 판판한 돌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 세워져 있으면은 새 거 아, 가져와가지고 또 빼가지고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쉬운 않습니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활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제가 비석에 관심이 많아서 이 실제 지금 만들면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억 단위더라고요. 조그만 비석도. 그러면 이게 지금도 이제 기계라든가 그런 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하잖아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은 그 새길 수 있을 만한 돌도 찾아야 되지. 그 돌 보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그 쪼개려면 정을 이용해서 또 가야 되지. 뭐 이걸 또 옮겨야 되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그 비석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없어진 거라기보다는 그만큼 세우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 영천 청제비도 그냥 뭐 그렇게 재활용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 근데 그 병진년이 536년이라는 거 어떻게 특정해요? 그게 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제가 만들어진 거는 대략적으로 그게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기가 그 12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간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60년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게 536년이 아니라 476년이라는 설도 있어요. 476년, 근데 596년은 아닌 이유가 이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그 관등명이라든가 이런 인명 표기 방식이 그렇게까지 뒤로는 갈 수가 없다. 근데 그 앞 시기는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게 이게 476년이냐, 536년이냐 하는 논란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536년으로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국사기 그 기록이 있다 보니까 476년은 뭔가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536년이 병진명이지 않을까라는 게 좀 더 우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원성왕 뉴딜 정책이라고 써놓으신 북한사님처럼. 아니, 아까 전에 뭐 7,000명이랑 14,000명을 동원했다고 네네. 하길래 그게 뭐 혹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뭐 원성왕 되고 이러면은 또 이제 범상치 않은 방식으로 그렇죠. 왕위 계승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라 하대를 연 사람인데 그런 거랑 뭐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가지고 슬쩍 던져보고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 혹시 대규모 마무리- 인원을 수도 바로 옆에서 동원한 그렇죠.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뭐 관련된 역사적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천 지역도 그렇고 원성왕 자체가 진골 출신의, 그러니까 다른 진골 계열에서 나온 거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왕경 아,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제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여기 뉴딜 말고도 정책이구나. 여기 말고도 뭐 다랑사라는 절이 또 있는데 거기도 이제 중창불사를 하거든요, 원성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좀 껴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그냥 드는 정도입니다.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전공도 아니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비문에도 그 내용은 없어요. 왜 했는지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 몇 명 동원해서 몇 달 걸렸고 누가 책임자였다 이 내용만 있기 때문에 이때 왜 이 청제를 만들었을까라는 거는 그 분명한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북한사님께서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게 저도 어떻게 보면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제 연구 분야여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는 주제긴 한데 이 시기에 보면
신라 백제 고구려가 전쟁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삼국 간의 항쟁이 엄청 커지면서 유민들이 발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에도 보면 그 유민으로 해가지고 신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백제 고구려가 엄청 치열하게 싸운 데 비해서 신라는 상대적으로 전쟁에 동원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에서 유민들이 신라로 건너 막 몇천 명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유민 전쟁에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주로 가는 게 수도 근처로 가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먹을 거리가 많고 일거리가 많은 데로.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까 그 마고님께서 말씀했듯이 영천이 왕경하고 되게 가까운 밀접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민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았을 거고 뭔가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농경지도 개발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 뭔가 인력 동원해서 정착을 시키는 일환에서 이 버풍왕 영천 지역에 청제를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원성왕 때는 그 아까 북한사람이 말씀했듯이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되게 중요한 그 기점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중대가 그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권력 다툼도 심해지고 지방에서는 이제 그 막 그 세금도 많이 걷고 이러니까 많이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때도 뭐 농업 생산력이라든가 뭐 유민들도 발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원성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사찰 중건 작업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일환에서 뭔가 이 유민 정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이 이 청제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동원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7천 명, 14,000명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옛날 그 고대 시기에 생각해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 규모거든요. 그럼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14,000이 거죠. 엄청 큰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는 거는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표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신라판 뉴딜 정책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서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정치적인 뭐 난립이라든가 불안정, 아니면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발생한 유민들을 좀 정착을 시키고 농업 동시에 생산에도 올리고 농업 생산력도 올라가고 그렇죠. 겸사겸사. 겸사겸사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또 뭔가 좀 상상력이 발휘되면서 네. 확 납득이 되네요. 그런 기록은 없죠. 이게 원래 크기는 어땠는데 뭐 없을 좀 것 같은데. 있습니다. 원성왕 때 오. 지으면서 좀 커졌다. 약간 이런 기록은 없나요? 그 비석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 원성왕 때 크기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그 척이라고 이제 하는 그 단위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추측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이제 신라 시대 때 남조 척이라고 썼는데 양나라 척을 쓸 거냐, 뭐 진나라 척을 쓸 거냐, 뭐 수당 척을 쓸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그 길이 그 뭐지 너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확실한 사실은 그 원성왕 때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왜 저는 그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때 통일 수리하기잖아요. 결국은 수도 크기 인구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에서 식량으로 부양해야 할 인구가 네, 알아지기 때문에 네, 물론 원성왕의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 불어난 그 수도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식량 공급 정책의 네네. 일환으로 이 청계 사업을 또 한 게 아닌가 되게 중요한 지적인 생각이 것 같아요. 되네요. 네. 그 세종실록 시리즈를 보면 각 지역별로 그 생산량이 나오거든요. 쌀 생산량 같은 게. 근데 그 시기에 경상도 지역이 제일 한반도에서는 쌀 생산량이 가장 풍부했고 그 중에서도 대구, 경산, 영천 이 지역이 압도적입니다. 다른 지역에 오히려 비해서 호남이 아니라요. 아니에요. 예, 경상도가 훨씬 더 생산량이 높았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초 때 그 양반들이 이제 그 주수지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경상도 지역 유림들이 그거를
앞장선 걸로 해가지고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경상도 지역이 예상보다 저도 참 호남이 되게 대표적인 우리나라 곡창지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경상도가 그렇게 생산량이 높았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남 곡창지대는 네, 일본이 수탈하려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다 예, 조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일반적으로 개발된 거. 조선시대 곡창지대라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농업 생산력의 주된 결집지는 경상도 쪽에 산골 네네, 속으로 다 이렇게 맞아요. 맞아, 계곡물 막아서. 예, 그쵸, 그쵸. 그게 예, 이제 논이 글로 다 조성이 되어 맞아요.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예, 예. 맞습니다. 폐사지대 조사하면 이제 항상 느끼는 게 폐사지가 있던 곳이 보통 다 옛날 마을 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50년 전에 이제 사람들 살았다가 나가고 그런 건데 거의 다 보면은 산마다 제가 얘기한 데가 경상남도 쪽이거든요, 이번에. 경남 쪽에 가보면은 이게 줏대들을 다 쌓아가지고 산에다가 경작지를 쓸 수 있는 평탄지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서 생산량이 결코 적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수지 크게 만든 게 뭔가 우리나라도 둔전제 같은 거 운영한 거 아닌가 이 시기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배경시 아예 몰라서 묻는 건데 그쪽으로 뭔가 혹시 가능성이 없을까요? 군용으로 운영한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중전제는 사실 기록이 우리나라에는 옛날 시대에는 거의 없어가지고 비슷하게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근데 부분은. 둔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그 전장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지대에서. 일단 조선시대 때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조선시대 때는 일단 왕실 직속이라고 해도 소장농한테 땅을 주지 일단 군인한테 그렇죠. 땅을 안 주고 그 둔전은 아까 개돈이 말해준 것처럼 변방 지역에서 군인들한테 월급을 주지 못하는 급료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영하는 게 둔전이기 때문에 내륙 지역에서는 애초에 일단 주둔 군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땅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신라 시대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조선시대 이후는 아닐 거다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이거 제가 지도랑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공유를 좀 네. 해볼까요? 네. 저도 그 주변에 작은 저수지들이 엄청 많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은데. 경상도 지역이 조그만 저수지도 그렇고 소류지라 그래가지고 저수지보다 사이즈가 작은 게 정말 많습니다. 요즘엔 청지라고 부르나 봐요. 그냥 연못을 연못지도 쓰고 제도. 통칭할 때. 네. 네. 옆에 저수지 제도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청제 제, 쳤더니 뭐, 안 나와가지고 예, 청지 예. 이렇게 아까 어, 뭐지? 예,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는 길 찾아서 예. 찾아봤는데 아까 딱 말씀하셨던 내용이 엄청 잘 보여가지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낙동강, 네. 금호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가 다 평야지대 맞습니다. 이렇게 쭉쭉 다 형성이 평해. 되어 있고 여기가 대구, 경산, 영천 여기가 경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치가 딱 이 경주로 들어가는 관문 앞에까지 이렇게 형성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게 잘 이해가 됐고 근데 지도를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좀 전에 북한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주변에 이런 비슷한 규모 또는 더 큰 규모의 저수지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후 시기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만든 것이나 아니면은 현대에 들어와서 만든 거가 훨씬 많겠지만 근데 청지의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큰 저수지 같진 않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음. 이 관련 논문이 있는데요. 이 경상도에 조성돼 있는 저수지 크기를 비교한 게 있는데 청제가 5손가락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 커요? 그래요? 이게? 예, 예. 이게 사이즈가 줄어든 뭐라 건가, 그래야 이게 되지? 지금? 아, 꽤 큰 편이에요. 얘가 어, 이 정도면은 꽤 큰 편입니다. 네. 엄청 작은 저수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음, 이게 그리고 경상도 탑5에 든다고요? 조선시대 그 기록에서요. 근데 아, 현대에서 만든 거는 이제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하긴, 경상도에 남아있는 그 기록물로 크기를 비교했었을 때는 이게 경상도 저수 중에 수익권에 들 정도로 큽니다. 규모가. 물론 현대에 만든 거는 이것보다 훨씬 큰 게 많죠. 맞아요. 경상도 그렇지, 안에서도. 그렇지. 그래서 사실 원래는 뭘 물어보려고 했었냐면, 여기 청지가 이제 물론 중심이 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가 세워졌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에 세워진 이 비석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 몇몇 명이, 그러니까 뭐 7천 명이 동원됐다, 뭐 만 몇천 명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 청지 하나만을 조성하는 데 든 인원이 아니라 이 경상도 지역, 특히 여기 대구, 경산, 영천 이쪽에서 조성된 저수지 여러 개를 만들 때 동원된 인력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음. 일단 근데 그 비서관에는 청제 내용만 들어있어서 좀 추정할 만한 거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되게 재밌는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 개 저수지를 조성했다라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그 동원대 7천 명이 단순히 이것만 지었을까라는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 청지가 끼고 있는 그 농지라고 할 만한 게 이 분지 지형 전체로 봤을 땐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사실 우리가 설명만 들었을 때는 청지가 굉장히 커가지고 여기에 많은 이 농업 생산력을 뒷받침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네, 맞아요. 그 정도 그런 건 규모는 아니에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제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기에 있는 하나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곳을 같이 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지도를 위아래로 보니까 산이 있네. 네. 그 여기가 대구랑 경주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딱 길목에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음, 진짜 그 원성왕 시기의 무슨 세력 구조랑 좀 음,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강력하게 들긴 하네요. 원성왕 그 가문의 근거지 음, 뭐 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 조선시대 지금 때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 자기 가문 그러니까 뭐 다 자기 집성촌이니까 자기 집성촌에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음,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음, 하여튼 위치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맞아요. 길목에 딱 있는 느낌? 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 청집이 넘어선 다 산밖에 없거든요. 경주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건 되게 어, 어. 좁은 길목이어가지고. 그 고갯길에 뭔가 딱 네. 틀어막고 있는 마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이게 청제비가 서 있는 데가 저 위쪽에 북쪽이거든요. 저 영천 시내가 여기에서 훨씬. 음, 음, 저 위에.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궁금한 게 여기가 청제비가 있는 곳이 저 위쪽. 이전에 영천의 중심지였을까라는 것부터가 약간 처음 들었던 의문이고, 그럼 이 주변에는 농지로만 쓰였을까?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그런 의문도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조금 좁지만 일단 길목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농업만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음, 음, 곳이라고 음, 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근데 큰 변화가 없는 한 지금 있는 마을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많이 네, 저도 바뀌진 그렇게 않을 생각해요. 가능성이 네. 높은데. 아마도 예전에도 이 근처는 그냥 농경지 중심으로 됐을 것 같고, 지금 있는 영천 시내가 옛날에도 중심지가 아니었을까라고, 그 위쪽, 거기, 네, 이쪽이 맞습니다. 시내예요. 네, 아, 그래가 제가 궁금해서 아까 청지 주변에 발굴 조사 보고서가 있나 해가지고 한 네네, 개를 보긴 했는데 네네. 거기에서도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특기할 만한 유물이나 유적은 나온 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여기가 용도가 어떤 용도였을지가 일단은 좀 많이 궁금하네요, 저는. 그러게요. 이게 참 그 많은 저수지 중에서도 굳이 여기다가 비를 세운 것도 그러니까 특이한 비를 케이스이고, 그것도 두 개나 그렇죠. 정확히 특이하죠, 세 개를 정말. 세운 거죠. 한 개에다 두 개를 쓴 거니까. 음, 근데 드론 사진 띄워가지고 보면은 확실히 이 근처 여기가 쭉 평원이어가지고 농산 참 잘 됐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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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근처가. 괜히 만들진 않았을 텐데. 나는 곱창지대. 저도 하치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아마 식량을 생산해서 환경으로 옮기는 배우지 역할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음, 음, 음. 왜냐면 이게 뭐 직근도 그렇지만 수도라는 게 이게 소비도시. 그죠? 소비도시라서 네, 배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경주 같은 생산 경우에는 식량 없을 거예요.
생랑이지가 맞았었지. 근데 그 경주 보면 동쪽 거의 바닷가에 없어요. 네, 산 맞아요. 엄청 끼고 많죠. 음, 남북으로 기는데 또 거기서는 또 산이 많잖아요. 남산, 네. 석굴암에 있는 그 뭐 토암산 이렇게 해가지고 산들이 많아가지고 좁아요, 되게. 그 저긴 그렇다고 또 네, 강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여기가 형산강이 흐르긴 하는데 남천이랑 뭐 좁아요, 좋은하긴 좁아. 안 좋잖아요. 네, 맞아요. 형남강 거기 그리고 뭐 그냥 네, 조깅이나 할 만하지 뭐. 음, 지금은 그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습지가 많아가지고 또 습지는 또 아, 농사짓기가 편치 않거든요. 사람 음. 살기도 좋은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경주라는 동네 신라 자체가 매립한 전통기 곳이 때 많죠. 뭐 음, 70만 호 그쵸. 엄청 인구 인구가 많게 본 사람 100만 명이었다 막 이런 얘기도 예, 하긴 하는데 그건 좀 약간 오버인 것 같고 한 10만 명 이상은 살았을 것 만 같아요. 예. 근데 이 주변에서 이제 식량을 공급할 만한 곳이 이제 그나마 저 북쪽에 있는 이제 포항이나 뭐 영천, 울산은 아예 그 별로 없고 그런 데가. 가장 가까운 데가 그래도 청기 쪽이네요. 네, 맞아요. 청진 아니면 포항인데 포항도 바다 쪽 근처여가지고 평야가 그렇게 넓진 않고. 뭔가 되게 그래서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음. 미궁으로 다시 빠진 느낌이네요. 신문왕이 대구 달 달구벌로 이제 천도하려고 달구벌로 했죠. 천도하려고 아, 한 것 이, 같기도 네, 하네요. 지도를 보면 경주하고 대구의 범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지금 보면 대구에서 이걸 다 지금 개발돼 있는 곳이고 경주 보면 오, 땅 크기가 다르잖아요, 완전. 평야가 확실히 확실히 달라요, 진짜. 어떻게 이런 땅에다가 수도를, 처음 약간 이거 스타트 아니야. 지점이 어쩔 수 없어. 스타팅 포인트가 잘못된 거야. 어쩔 수 없어. 그 우리 문명하다 보면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게 처음 스타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거기서 개발이 잘 이루어진 건데 뭐, 가야 세계 도시로 되지. 로마도 뭐 7개 구동지대 거기에서 그쵸. 발달된 건데. 근데 그게 스타트 포인트. 안 좋은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제일 오래 응, 가긴 했잖아요. 응. 하긴 신라도 그렇게 광화문에 따지면 제일 그렇네. 좋았지. 안 좋은 광화문 제일 포인트인 줄 좋아. 알았는데 오래 갔네. 신라도. 천년까지 여기 음,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몇 개 없거든. 그러니까 음. 방어에 되게 유리한 곳이고, 초반에 이제 성장하기는 되게 불리하지만, 방어에서 오랫동안 아, 묵혀두면 되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어, 그러니까 식량 보급만 안 끊기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니, 근데 식량 보급을 전방에서 받는 게 어딨어. 뒤에서 와야지. 왜냐면 이 시기에는 전방이 여기가 아니라 소백산맥이거든요. 저 이쪽이에요? 위에. 아니요, 그 더 쪽, 북쪽. 더 북쪽, 영주, 맞아, 뭐 영주, 안동, 상주, 안동. 안동, 뭐 이런 데는 좀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전방은 최전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전선에서 더 가까운 쪽에서 경주의 목청지 후방은 형성이 되어 있고. 바다인데요. 응, 그러니까요.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이게 이렇게, 후방에 뭐 있을 데가 없어요. 밑으로 가면 외구가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면 산밖에 없고, 이러니까 뭐 참 그렇다고 애매하죠. 김해 쪽은 가야가 있으니까, 차지하고 있고. 맞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김해평야가 없었어요. 아, 와. 김해평양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그 시기에는 다 바다였어요. 지금 있는 음, 김해 그 박물관, 국립박물관 그쪽까지 다 바다로 다 있는 다 간척 곳이었으니까, 사업해서, 맞습니다. 예, 간척된 곳이. 이게 예, 딱 그래서 봐도 간척지 같이 생겼네, 이게. 음, 이쪽이 그렇게 생산량이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그 삼국사기에도 이 김해가 멸망한 이유가 나라 국토가 좁아서라고 나오거든요. 음, 낙, 낙동강 삼각주를, 나일강 삼각주도 착각하면 안 되겠군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김해김씨 족보 보면은 김해김씨 사람들 땅이 없어가지고 다 장사하거나 이런다고 나와 있어. 어, 참 비스터리한 비석이네. 맞습니다. 아니, 그 벽골제 그런 데도 비석이 없잖아요. 없죠,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벽골제는 왜 없지? 그러고 보니까. 기사는 있는데 세웠다가 이게 없앤 걸 수도 있겠고. 맞아. 없어진 걸 수도 있어. 없어진 걸 것 같아요, 왠지. 비석들도 네, 조선 후기 때 진짜 많이 없어져요. 기록들 보면. 맞아요. 다 깨부시고 막 네. 하니까. 아니면 새로 자기가 뭐 하니까 새롭게 새긴다 그래가지고 뺏어오고. 이게 저희가 신라 시대 때나 그 뭐 삼국 시대 때 발견된 비석 보면 대부분이 밭에서 그냥 파내가지고 집에다 전시해 놓고 빨래판으로 쓰거나 아이들 소풍 갈 때 앉아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온전히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한 굉장히 많은 비석들이 그렇게 지금 굴러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 또 잘 그런 찾아보십시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였지? 조선 후기 때 양반들이 비석 같은 거 보면 탁번 쳐오라고 노비들한테 그렇게 시킨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탁번 치다가 노비들이 짜증나가지고 부셔버린대, 그거를. 없어졌다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았대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의뢰 있던 공감합니다. 일이라고. 역시 양반이 네. 문제구만. 없어지면 안 시킬 테니까. 네, 없어지면 없으니까. 참, 굉장히 흥미롭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뭔가 추론은 많이 그쵸, 나올 그렇죠.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그쵸, 없어서. 정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고대사 하시는 분들의 난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나는 원성왕의 세력 근거지에서 뉴질 정책을 펼쳤다 한 이야, 표 던집니다. 어, 대담한 이론입니다. 아, 원성왕의 세력 근거지가 어딘지 알아야겠지만. 뭐 주변에 그 절 동원된- 없나? 절? 이거 절 아니야, 이거? 그런가? 저 절인가? 그 동원한 7천 명이 그 백성인지 아니면 군대인지를 정확히 절인가 알려져 보다, 있나요? 진짜. 아니면 그 아니, 그냥 집 절인가 같은데요. 봐. 절인 것 같은데? 뭐지? 집 아니야, 집. 절인 그냥 것 기와 같은데? 집이요. 아니야, 기아 그 집이네, 그냥. 창고 달리 집이네. 그런가? 그 요즘 약간 다 절 같아 보여가지고 보면은. 동원된 다 절 사람들은 같아 보여. 예. 그게 백성인지 병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태구나, 그건 그냥. 예. 알 수가 없군요. 새로 지었네? 신식한 놈이네. 앞에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네? 문중에서 새로 지은 것 같아. 무슨 집인데. 무슨 죄구나. 무슨 죄라고 써 있는 것 근데 뭘 같은데. 되게 많이 써놨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양호 택인지 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네, 진짜. 진짜 글자가 안 보인다. 그러게요. 아쉽다. 야, 근데 이런 데까지 로드뷰를 하다니 진짜 세상 대단하다. 좋아졌죠? 안 가도 네. 되겠어요, 이제. 세상 좋아졌어요, 많이. 이제 앞으로 답사 갈 때 다 그냥 앉아서. 그래, 노트북 로드뷰로 다 찍으라고 해. 로드뷰로 해가지고. 조선시대 읍지 정리해 놓은 거 영천군에서 나온 거 봤는데 저수지 수만 지금 40몇 페이지였어요. 와, 엄청나네요, 진짜. 영천 읍지? 거의 영상, 영천군 거를 그 지역을 와, 또 커졌을 거 아니에요. 옛날 거 다 모아놔가지고 정리했는데 와, 한 진짜 40페이지, 많았네. 40몇 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청재긴 해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거였네요. 아마 근데 제일 여기서만- 오래된 게 맞는 것 같긴 해. 영천군에서 정리를 했을 때 이게 가장 탑인 것 같긴 해요. 대표적인, 영천군에서 그러네요. 다시 정리했을 때. 예, 크기- 아무래도 대구도 있고 경주도 신라 때뿐만이 아니라 이게 계속 썼을 고려 거예요. 때도 그렇고 조선 맞아요. 때까지 경상도 중심도시니까 이 지역이 근데 진짜 튼튼하게 짓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둘레도 나와 있어요. 5,882척. 이게 환산하면은 몇이냐? 아까 계산된 거 있었는데 한 1.7km? 이게 지금 아마 줄었을 것 같아요. 도로 놓으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1.7km. 1.7. 그대로네 그러면. 그러면 이거 훼손하고 근데 이렇게 옆에만 따라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네. 또 이런 건 또 어떻게 또 하네. 야, 신기하네. 모양이 딱 보면
산 따라가지고 그 산 이렇게 둘러싸서 못을 만든 거 보니까 산 위에서 있는 이 골짜기 물을 골짜기 물인데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다 이건. 모아놨다가 그 바로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농경지에다 물 필요한 용수를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용수를 썼겠네요. 음, 딱 위치가 좋네요. 양쪽으로 가기가. 뭐 좀 딴 얘기지만 어떻게 여기다가 길을 뚫어버릴 생각을 했지? 저도 그게 좀 보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길이 그렇게 없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경부 고속도로잖아요. 굳이 왜 저수지를 가로질러 가지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드는. 별의별 저도리가 많구나. 그러니까 저수지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경산도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당장 옆에도 이렇게 엄청 크네요. 하나, 와. 둘, 셋, 넷. 이거 다 저수지 아니에요, 이거? 아, 맞아요. 와우. 연못, 송내지, 뭐, 못도 많고, 재도 다 끼고, 그게 아니라 지, 이게 다 저수지구만, 이게. 맞아요. 지, 맞아요. 못 다. 근데 저렇게 작아 보여도 실제로 차 타고 지나가면 진짜 커요. 뭔가 더 파보고 싶은데, 잘 나오지가 함부로 않네. 얘기하기가. 근데 영천이라는 데가 뭔가 좀 있어요? 신라의 그 도시로서? 중심 도시로서? 특별히 뭔가 기록에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고고 발굴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뭔가 엄청 결정적으로, 와,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하다라는 그런 거는 크게 나오진 않고, 뭐 그냥 목간 그 나무에다 이제 글씨 새긴 거? 그런 거 이제 조금씩 이 주변에서 발굴되고 있긴 한데, 뭔가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게 없네요. 뭐 신라에서 이만큼 뭔가 대단하고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신라 때 그런 게 안 나왔다고 알고 잘 있어요. 안 나와요, 잘. 여기가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도 최근에도 발굴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위치가 가까우니까 꽤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잖아요. 별 얘기가 없다고 하니. 뭔가요, 삼국사기 그런 데선 아까 아군님께서 말씀해 하셨다시피 뭔가 교통의 요지로서 약간 관문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경주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관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청지 지나면은 딱히 뭔가 이제 맞아요. 없잖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곧바로 전원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영천 바로 함락한 다음에 막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주로. 뭐 고려에다가 구원 요청했다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거의 하루 거리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쵸? 말 타고 가면 뭐 반나절이면 갈 것 같은데요. 예. 거의 뭐 끝난 거죠, 그때는. 걸어서 하루 거리 정도 되니까 7시간 정도 도보로 되니까 말 타면 진짜 반나절이면 갔네요. 자전거 타면 2시간이네요. 그럼 말이 더 빠르니까 자전거보다. 그렇죠. 네. 이거 순식간에 이 가겠는데. 1시간이면 가겠는데요, 말 타면? 그러네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도보도 천천히 걷는 거니까 군인들이 만약에 걷는다 생각하면 훨씬 더 빨리 가잖아요. 30km면 이렇게 보면 또 진짜 가깝긴 가깝구나.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고고학적인 뭐 유적이 별로 없다는 게. 관심의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도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고고하게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좀 생각보다 뭐가 많이 아직 발굴이 안 된 게 많거든요. 지금 뭔가 활발하게 더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고니님? 뭐 팔거산성 이런 데도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 발굴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그 전에는 거의 뭐 개발에 방해되는 요소로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좀 안 나올 만한 건덕지가 좀 있는 게 지금 주요하게 개발할 만한 데는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곳을 우리가 발굴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만 좀 예외적으로 서울은 다 했잖아요. 그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것부터 싹 다 훑고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전모가 파악이 되는데 이런 지방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 안에는 뭐 대구 청사 같은 데를 발굴한다고 치면은 여기는 발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한동안은 이미 그 전에 지어놨기 때문에 건물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 나중에 뭔가 나오겠죠, 이제. 그래, 맞아요. 보통 중요한 건물이 있던 자리는 거의 옛날부터 쭉 썼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천 약간 조선왕조실록에도 별게 안 나오네. 없어, 뭐가. 영천 특별히 이슈가 기암 없습니다. 어, 아니, 뭐, 근대기에 뭐, 의병이라고 하는데, 뭐, 특별히 뭐, 엄청 주목할 만한 그런 전쟁도 없고, 영천, 뭐, 임진왜란 할 때도 영천 전투 뭐, 이런 거 있긴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영천에 있는데 영천 뭐 6.25 때 무슨 전투 전적지?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거 하는데,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영천이 동네도 되게 작고 여기 있어 보니까 여기에 거의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2달이나 있었어요? 여기 네. 숙소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여기는 괜찮아요? 영천 시내가 그나마 좀 갈 만한 데가 있어가지고 있어요, 시내에는? 그러니까 영천 시내 여기가 요 지금 이 지도 보시는 이 시내가 이게 전부예요. 음, 그러니까 큰 여기가 도시는 아니네요. 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막 시내가 크거나 막 사람이 많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 여기는. 그럼 주요 영천군 발굴지가 어느 쪽이에요? 지금은 이제 보니까 영천시 근처에 여기 쪽? 택지 개발 좀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아, 지금 택지 개발하는 데 위주로 좀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아니면은 뭐 새로 뭐 현상 변경 받아야 되는 곳들 있으면 그런 데도 하고. 이런 오히려 데는 거의 안 나오겠다. 보통 농지 같은 데들 파보면은 잘 나오는 거 같진 않더라고요. 나와도 뭐 유구가 나오기보다는 뭐 수열 정도 나오고 유물 그냥 몇 개 그냥 뼈 나오고. 특별한 게 없죠, 뭔가. 영천군지에 나와 있는 영천군의 풍속 짧아요. 다른데 뭐 사람들이 어떻고 이러는데 여기는 딱 네 글자. 속상평이. 풍속은 평이한 것을 숭상한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여기 정말 노잼 도시다. 진짜 무색무취하다. 노잼 도시네? 진짜 무색무취. 와, 이렇게 짧은 거 처음 봤어. 속상평이. 네 글자야, 딱. 그러네, 진짜. 나도 충남에서 이렇게 짧은 거 못 본 것 같은데. 인구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또 그러게요. 몇천 명은 사는 것 같은데 몇천 명? 그다음 조선시대 때 꽤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신라하고 고려한 해봤자 중기까지만 좀 번영했던 데지. 그 이후로는 조선시대는 여기에 사람이 모일 이유가 없죠, 솔직히. 다 대구로 빠지지. 한대구, 중심지에 많이 벗어났죠. 경주, 노파리.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낙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록이 많이 안 남았겠죠. 정몽주가 이고영 출신이라고 써놨네. 영천이요? 맞아. 정몽주 팔던데 보니까 여긴 또. 정몽주가 여기 출신이라 그랬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오, 나는 개경 출신일 줄 알았는데. 본관, 영천 출신이라고 나오네요, 진짜. 생각은. 영천 출신, 네. 오, 서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몽주하고 또 누구의 또 도시라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네. 아니, 뭐, 노잼이라고 했는데, 그, 영천군 사람들이 있어서 발끈할 거면은, 그러네요. 괜히. 우리 좀, 그러네, 요새는. 아니, 우린 노잼이 아니라고 좀 불러줘서 보여주던지. 그러네요. 반박 그냥- 댓글. 그냥 편집. 아니야, 뭘 편집을 해, 아니요, 이거. 좋습니다. 편집. 우리가 노잼이라고 몰라서. 읍지에 써있 때문에 읍지에. 우리 노잼이라고. 우치를 가지고 모르니까. 아마 영천 시민들도 공감할 거. 정말 볼 거 많고 재밌어 하면 불러주던지, 우리를. 우리가 가서 영천에서? 유잼을 만들어준다고. 영천에서요? 영천은 나 좋은 거 딱 하나 있었어. 뒷고기 맛있어요, 여기. 나이스. 뭐? 뒷고기. 아빠 부석고기. 부속고기가 네. 맛있어? 네, 부석고기 맛있는 데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면 맛있게 먹어줄 수 있겠네. 저 찾아냈습니다. 정몽주 말고 내세운 채무선. 맞아. 최무선 채무선. 영천 출신이에요? 네, 화포 개발한 채무선이, 점점 채무선 과학관도 있네요. 점점 유잼이 돼가는데? 그러네. 역사적 요즘인데?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사람들 다 그러네. 고려 말기를 휩쓸었던 그거네.
정봉주는 지금 용인인가? 용인에 묻혀 있다가네요. 아니, 용인에서 죽전 쪽에서 뭐 밀고 있는. 그 원래 경북 타고 보면 가다 보면은 뭐 포은 아티스트 했다 그런 것도 막 있던데 보니까. 유명한 인물 있으면 태어난 곳, 자란 곳, 죽은 죽은 곳, 곳. 그게 다 자기 상징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제가 살던 김포에서 미는 인물이, 조헌. 네, 조헌뿐이거든요. 그 조헌, 의병, 예, 이병장. 네. 해병장 조헌이, 근데 제 어릴 때 김포에 살았었어요. 어릴 때 네. 김포에 살아가지고. 근데 사실 자라고 나서는 별로 연이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헌을 기리는 서원이 아. 세워지고 저희 집 근처였는데, 근데 김포에서 어떤 짓까지 하냐면,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 700의병 출정식을 하거든요, 김포에서. 미치겠다, 진짜.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김포의 중학생들의 봉사 시간 그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한 두 번 했는데, 700의병 중 한 명이 된 거야?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밌다. 초등학교 하나의 애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약간 흰 옷, 의병 옷, 백의 딱 입히고 거기서부터 아. 공설운동장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아, 굉장하네요. 그게 700명이 되는 한 체험을 2km, 한다니. 3km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아. 길이 완전 김포 구시가지거든요. 구시가지의 중심 도로예요. 그래서 아, 그걸 딱 할 때면 김포는, 이게 또 조헌을 파는 시기가 됐구나, 이런. 전 영암 출신인데, 전라남도 영암 출신인데, 저희 미는 인물이 왕인 박사고 도선 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도선이 낫다. 근데 그 중에서, 도선은 약간 마이너예요. 왕인 박사가 되게 오히려? 왕인 상징인데, 아, 저희도 똑같아요. 흰 옷을 입혀요. 세상에. 그 다음에 곧싸움을 시켜요. 왕이 아. 박사와 곧싸움이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 모두 동원해서 흰 옷을 입은 다음에 곧싸움을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게 근데 행사입니다. 거기 유명한 데 월출산 있는데 월출산에 올라가면 왕인이 공부했던 곳, 왕인이 뭐 생각에 생겼던 곳,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동굴 같은 거 보이면 다 왕인이 이름 붙입니다. 아, 진짜 불교의 성질을 그렇게 더럽히다니. 정말. 제가 네. 지금 그 영천시청에서 나온 영천의 역사에 관련된 PDF를 찾았는데, 네. 여기에 지명에 관련된 각 리마다 지명에 관련된 내용을 아, 그런 거 다 있어요. 정리해 놨는데 예. 그 청제가 위치해 있는 호남리에 굴량미 창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 굴량미 창고가 있어서 그 옆에 사창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도를 보면은 네, 여기가 지금 사창인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청지가 그렇다네요. 여기거든요. 네. 오. 그러니까 이 청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여기서 굴량미를 딱 해서 수확해서 여기다가 조달하고. 굴량미를 오. 보관했다. 이런 그러면 스토리인가 아까 봐요, 대충. 그럼 그러네요. 그럴듯하네요. 둔전이 뭐지? 될 오. 가능성. 그럼 여기가 또- 군사 주둔지 어? 였을 가능성도 있겠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까 뭐 방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기가 진짜 딱 그 개구멍 중에 하나잖아요, 진짜. 여기만 그냥 막으면 여기만 틀어막아야죠. 틀어막으면 경주로 아, 들어가는 그렇죠. 길 막을 수 있긴 하지. 예. 딱 봐도 산에 둘러싸여가지고 군인들 딱 머물기 딱 좋네요. 그러니까. 이 군부대 그 자리도 딱 좋은데, 여기가. 여기 혹시 주변에 산성 있나요, 혹시? 찬성. 산성 뭐 발굴하는 게 있다고 아까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자체 그냥 산성되지 않나? 약간 신라시대 수방사 같은 게 있지 오. 않았을까? 그러네요. 수도 범위권 안에 있네요, 이게. 여기 강이 있었나, 그러면은, 여기 혹시. 그리고 이 산들이 되게 높네요, 여기가. 446, 되게 499. 높은 편이네요. 이 정도면. 나 높죠, 499. 높죠. 이건 군인들이 약간- 올라가기 힘들죠, 이 정도면. 약간 서울로 치면 남태령 같은 곳. 그렇지, 이거- 그렇지. 참, 고대사 공부하는 거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벽에 부딪히고 맞습니다. 끝나고. 답답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가 계속 아. 없으니까. 아까 제가 이쪽 발굴조사 보고서 봤었는데,
여기에서 뭐가 별로 안 나왔거든요. 뭐가 안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섹션별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부 판 건 아니고 이 중간중간 듬성듬성하게 판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서는 뭐가 유구가 잡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모르겠네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미국에 빠져들군요. 여긴데. 군량미 창고가 있었다. 임나실 임난 군수가 때 있을수록 군민을 국민의 피난시켰다. 하긴 여기만 한 데가 없지, 진짜. 안에 숨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정영수 씨. 작년 파평용 씨, 경주김 씨, 최 씨. 이런 건 다 전승이겠죠? 뭐, 맞아요. 전승이죠. 확실한 뭔가 문헌 기록에 기록이라기보다. 보통 이런 거의 없어요. 그런 군지, 거는. 읍지 같은 데 써져 있는 거는 거의 다 그냥 구전. 구전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네. 그래서 사실은 안 맞는 것도 많고 시대도 굉장히 오류가 많고. 근데 가끔 정말 잘 맞아요. 얻어걸리는 것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 서류에 없는데 진짜 맞는 경우도 가끔씩 네. 있고 드물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근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자,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영천 청제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소개를 받은 걸 보고 미스테리를 열심히 추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결론은 없나요? 결론은 뭐 나온 게 없다. 나온 게 없다.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론은 하여튼 여기가 중요한 길목이었다 정도. 그리고 이 근처가 뭔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추론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모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대충?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혹시 나중에라도 뭔가 발견이 되면은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 혹시 그럴 가능성 없지만 이거를 보고 계신 영천 주민이 계시다면은 좀 제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잼 도시라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유잼 아주 도시로 재밌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곳이다. 적극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벌써 12월 달이군요. 12월 첫째 주 대역제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